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암호수학 과목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2학기에 개설된 암호수학을 담당한 수리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의 황정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요,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일반사항,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 목표 및 수업 유형, 세 번째는 평가 방법 및 교재, 그리고 네 번째 강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항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수강 신청을 통해서 암호수학을 신청했을 겁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신교육 시스템, 주소가 slms.성신.ac.kr로 들어가셔서 아이디, 본인의 학번, 그 다음에 대응하는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보시면 암호수학 과목이 등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암호수학은요, 핀테크 전공 과목이고요. 코드 번호가 CA062500입니다. 수업 유형은요, 이번 학기에 2학기에 원격 강의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게 녹화 콘텐츠 강의 플러스 온라인 실시간 강의를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세부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황정현이고요. 학점은 3학점이 되겠고, 이론하고 실습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 거고요. 강의 시간이 화요일날 7, 8, 9, 9, 면담 가능한 시간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수요일 3시서부터 5시까지. 제 연구실이 수정관 A동 804호거든요. 사전에 이메일도 좋고요. 쪽지도 좋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시간이 맞는 시간에 이렇게 같이 필요한 상담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메일 주소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jyhwang 성신.ac.kr이 되겠습니다. 이메일 작성하는 예시를 하단에 적었어요. 이메일이 너무 다양하게 오다 보니까 좀 빠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포맷을 일관성 있게 좀 적어놨거든요. 알기 쉽게 파악하도록 또 이렇게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제목에 수신자는 저로 할 거고, 이메일 제목에 이렇게 꺽쇠가로 하고 과목명, 즉 꺽쇠가로 하고 암호수학 적고요. 그 다음에 과 이름 적으시면 됩니다. 수리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는 너무 기니까 수통대학부라고 적었고요. 본인의 학번 2020-0000 적으시면 되겠고요. 본인의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용건이 무엇인지 이렇게 적고 본문에다가 해당되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 및 교과목 개요에 대한 내용이에요. 본 과목에서는 핀테크를 위해서 사용되는 암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암호는요, 1학기 때 배웠던 정수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을 1학기 때 배웠던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고도화된 그런 형태의 내용들을 이번 학기에 이제 학습할 거고요. 그다음에 관련돼서 또 기초 대수 이론도 병행해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수론과 대수론에 기반이 되어 설계된 그런 암호 기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건지 학습을 해볼 거고요. 또 실습도 해볼 예정입니다. 암호 기법들은요, 이렇게 수학적인 지식 기반에서 이렇게 설계가 돼요. 그리고 분석이 되고요. 얘가 안전해야 되니까 결국 수학적인 엄밀함, 안전성에 기반해서 그 안전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전반적인 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요. 내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암호 전체적인 것을 다 볼 수는 없어도 그래도 좀 재미있는 부분, 핵심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업 유형에 대한 얘기인데요. 본 수업은 원격 강의예요. 그래서 녹화 콘텐츠 시청하는 강의인데 녹화 콘텐츠를 시청하는 강의는 아니고요. 녹화 콘텐츠를 이렇게 시청하는 그런 부분하고 플러스 온라인 실시간 화상 강의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조합으로 수업을 이룰 거고요. 전체는 총 분량이 150분 이하가 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대체로 150분이 되도록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LMS 강의 계획서란에 보시면 각 주차별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교재랑 같이 보시면서 전체적인 진도를 이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 기획서에는 1주차부터 2주차 해서 15주차까지 대응되는 강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중간에 날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뒤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추석이라는 그런 추석 명절 공휴일이 있는데 추석 기간에도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온라인 시청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날짜와 다르게 저희가 보강을 할 거고 그에 따라서 수업 일자가 좀 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전체 강의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녹화 콘텐츠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녹화 콘텐츠 분량은요. 75분 이상 150분 미만이 되도록 구성을 할 거예요. 제가 녹화를 해서 올리면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MS 온라인 강의 시청 란에 가보시면 클릭해서 보시면 여러 개의 차시들로 하나의 강의가 한 날의 강의가 구성될 수도 있어요. 그죠? 각각의 개별적인 차시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녹화 콘텐츠 강의 시청 기간을 이렇게 일주일로 이제 한정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해당 주에 이제 수업이 있는 요일, 화요일서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출석 인정 기준 기간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주차서부터 2주차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 1주차는 9월 3일 날 수업이 있거든요. 9월 3일 날 화요일부터 시청을 하셔서 9월 9일 날 월요일까지 시청을 맞춰주시면 출석 인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 녹화 콘텐츠 강의 시청에 대한 출석 인정이에요. 그리고 2주차는 또 마찬가지로 9월 10일 날 수업이 있으니까 9월 10일 날 화요일서부터 9월 16일 월요일까지 일주일간 시청을 해주시면 돼요. 각 주차별로 그렇게 쭉 시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녹화 콘텐츠 말고 온라인 실시간 강의도 같이 병행하는 그런 주차가 있어요. 첫 번째 주차는 전부 다 150분 분량의 녹화 강의 시청으로 해놨습니다. 2주차를 보시면요. 녹화 콘텐츠 강의도 있고요. 걔는 75분으로 이렇게 돼 있고 실시간 화상 강의도 75분으로 잡아놨어요. 이때는 녹화 콘텐츠 강의를 75분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3시 10분부터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실시간 화상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분량은 대체로 보면 75분 이하가 될 거고요. 왜냐면 녹화 강의가 75분 이상이 될 거니까 합이 150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대체로 실시간 화상 강의는 75분 이하, 75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 그 전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녹화 강의가 100분이면 실시간 강의는 50분 정도가 될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라인 실시간 강의를 매주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시간을 적어놨는데 1시 못하고요. 15시 10분에 시작해서 16시 25분 최대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서 16시 25분요. 온라인 회의 접속 정보는요. MS Teams를 이용할 텐데 관련된 그런 주소를 제가 LMS에 공지할 예정이에요. 보시고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 있어서 제가 1주차는 어쨌든 감안해서 초대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시간 강의 포함 녹화 강의 다 포함해서요. 지식재산권과 또 보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수강자 이외에는 외부 노출을 금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시간 강의가 외부 노출이 안 되도록 또 여기 녹화 강의도 외부 노출이 안 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강의 때는요. 본문 내용을 보충하는 그런 내용을 하거나 퀴즈를 보거나 연습 문제 풀이 또는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평가 지표 중에 팀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핀테크 아이디어 제안을 해서 평가하는 그런 일을 할 텐데요. 이것에 대한 주제 토론, 그다음에 또는 세미나 명강의를 시청하거나 아니면 외부 인바이트 톡을 해가지고 외부 초청, 유명한 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 등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본 강의에 대한 평가 방법 및 비율에 대한 설명인데요. 중간 시험, 기말 시험, 팀 프로젝트, 출석, 퀴즈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간 시험은 25% 비율이고요. 기말 시험은 35%, 팀 프로젝트는 20%, 출석은 10%, 퀴즈 10%에서 전체 100%가 되는 거예요. 퍼센티지로 했지만 이게 바로 점수 비율이 되겠죠. 강의 평가는 상대 평가입니다. 그래서 A등급이 30% 미만. 반올림이 있으면 올리고 이런 게 없어요. 버림함수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등급은 다 더해서 A등급 합쳐가지고 45% 미만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돼 있어요. 재수 강좌는 성적 상한이 A-로 돼 있고요. 주처발 평가 일정표를 오른쪽과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9월 3일, 9월 10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휴일이 이렇게 9월 17일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휴강으로 그 수업이 없는 날로 정해서 이렇게 밀려가지고 주차가 그 다음에 24일부터 3주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과목은 9월 17일 날도 수업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추석 때 수업을 녹화 강의 시청 전적으로 녹화 강의 시청을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월 24 이렇게 쭉 진행이 돼서 12월 10일 날 이렇게 끝나는 15주차가 끝나는 그런 일정이에요. 퀴즈를 우리가 10점 잡았죠. 여기 평가 방법에서 보시면 퀴즈 10점 잡았는데 1차 퀴즈를 4주차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퀴즈를 11주차에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간 시험은 25%로 잡혀져 있는데 8주차에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말 시험은 35점 15주차에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출석 팀 프로젝트는 마감은 12주차 전날 마감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발표 평가는 그 12주차가 있는 11월 19일 날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게 그 수강 그 인원에 따라서 이제 많으면 얘를 좀 나눠서 13주차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출석은 녹화 영상 시청을 LMS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록에 남거든요. 시청한 기록이. 걔를 토대로 해서 반영할 거고요. 녹화 시청인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실시간 수업인 경우는 당일 출석을 불러서 호명해서 확인할 예정이에요. 평가 방법인데요. 중간 시험하고 기말 시험에 대한 설명이에요. 중간 시험은 25%, 기말 시험 35%라고 했는데 사실 1학기 때 들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대면 현장에서 볼 예정이고요. 중간고사의 범위는 강의 1주차서부터 7주차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형은요. 보기 중에서 한 개 또는 여러 개를 선택하는 선택형 문제하고 주관식 서술형 문제 한두 개를 섞어서 낼 예정이에요. 기말고사는 마찬가지로 중간고사랑 유사해요. 그 시험 범위가 중간고사가 8주차에 보니까 9주차서부터 해서 15주차 강의 내용까지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형도 중간고사랑 이제 유사하게 볼 거고요. 이게 뭐 부정행위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되겠죠. 학생들끼리 메신저로 대화하거나 뭐 상의해서 문제 푼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적발하면 0점 부과할 거예요. 규칙에 따라서. 그리고 교재의 연습 문제, 예제 문제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퀴즈에 대한 설명이고요. 퀴즈는 10%에 해당이 됩니다. 총 2번 본다고 했었고요. 4주차하고 11주차에 볼 거고 각각 5점 배점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유형은 선택형 문제예요.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보기를 선택하는 문제. 그리고 해당되는 내용은 이제 공지사항에 다 이제 공지를 할 거고요. 해답하고 문제풀이 점수 확인 등은 시험 후에
대체로 제가 문제가 없는지 점검한 다음에 공개를 할 겁니다. 퀴즈를 LMS를 통해서 이제 볼 거고요. 강의 1차 퀴즈에 대해서는 강의 1주차하고 3주차 해당되는 내용을 볼 거예요. 중간고사나 기말 시험처럼 좀 이렇게 무거운 그런 시험이 아니고요. 이렇게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의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문제면 2점, 2점, 1점인데요. 예, 좀 가벼운 문제들로 구성을 하려고 해요. 2차 퀴즈 11주차에 보고요. 11월 12일 날 될 거예요. 그래서 범위가 9주차부터 10주차까지 세 문제 2점, 2점, 1점으로 볼 예정입니다. 옆에 4주차에 보는 1차 퀴즈에 대한 범위 옆에 이렇게 박스로 나타내 봤고요. 그 다음에 2주차에 보는 퀴즈에 대한 범위 9주차부터 10주차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봤어요. 근데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강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범위가 그걸 감안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퀴즈도. 그 다음은 과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과제는 팀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인데요. 총점이 20점이에요. 20점이고요. 다른 색깔로 한번 바꿔볼게요. 팀 프로젝트 유형이 될 거고 주제는 핀테크 암호 아이디어에 대한 그런 제안이에요. 핀테크 암호 핀테크 단순하게 핀테크를 해도 되고요. 핀테크 암호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이제 핀테크 산업협회, 핀테크 포털 이렇게 관련된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들어가 보시면 핀테크에 대한 소식을 매주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핀테크 포털에 신청하시면 그 내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샘플에 대한 내용은 전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 프로젝트는요, 수강 신청하신 분들을 3, 4명이 한 팀을 이루도록 이렇게 팀을 만들 거고요. 그 팀이 주제를 정한 다음에 마감일에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리고 그 다음 날 수업 때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팀 구성은 1주차는 이제 전체 녹화 강의 시장이니까 2주차에 할 예정이고요. 이때 배점은요, 여기 적어놨는데, 팀 협력, 이게 이 핀테크 암호 아이디어를 잘 이렇게 굉장히 활발한 토의를 통해 가지고 정했는지, 그리고 그 서로 상호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해봤는지, 장단점을요. 그런 사항들을 한번 문의를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이렇게 평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제시하는 주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다른 기존에 있는 솔루션하고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너무 이론적이고 몽상적인 그런 아이디어 제안은 의미가 없어요. 그 현재 우리가 실제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할 예정이에요. 네, 발표를 할 때도 명료하게 하는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배점을 이렇게 두고요. 전체 20점을 매길 거고, 11월 18일 날 월요일인데 수업이 화요일 날 있죠. 여기 또 오타가 있네요. 월요일 날 마감을 하고 11월 19일 날 최종 발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심사 때는 온라인으로 이제 하는 것보다 대면으로 이렇게 학교 나와서 하는 게 더 이렇게 좀 뭐랄까 의견 전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좀 좋았어요. 작년에도 해보니까. 그래서 이때는 학교 나오셔가지고 발표 평가를 하는 식으로 진행해 볼게요. 만약 여의치 않으면 온라인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에 대한 얘기인데요. 출석, 이게 수업 유형이 녹화 콘텐츠 강의랑 실시간 확산 수업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출석을 이제 체크를 할 거예요. 이게 녹화 콘텐츠 강의 시청만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그 출석 점수가 이제 반영이 될 거고요. 실시간 화상 수업이 있다면 그 부분을 또 반영을 할 거예요. 녹화 콘텐츠 강의만 있다면 그때는 이때 실시간 화상 수업의 출결이 이제 그 반영이 안 되니까 전체
결석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 0.5점이거든요. 만약에 실시간 강의가 있다면 녹화 콘텐츠 강의 시청하고 합쳐가지고 0.5점이 돼서 즉 각각은 0.25점이 되겠죠. 근데 녹화 콘텐츠 강의만 있는 날은 이 녹화 콘텐츠 강의 시청을 안 했을 때 마이너스 0.5점이 부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 감안하셔서 출석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각 경우에는 0.2점, 마이너스 0.2점을 이렇게 할 거예요. 출석 부르면 대답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쪽지, 이메일, 레터, 선샤인 좋습니다. 저에게 빠른 시간 안에 알려주시면 좀 이해를 하고 반영을 해드릴게요. 무단 결석 인정하지 않고요. 유고 결석, 이유가 있는 결석을 만약에 처리받고 싶으면 증명서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온라인 출결은 올려놓은 업로드된 그런 녹화 강의를 시청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기간이 일주일이 있으니까 본인 편안하신 시간에 시청하시면 돼요. 근데 일주일도 뭐 지난해 보면 일주일도 짧아가지고 시청을 못하신 분들도 이제 계신데 아무튼 잘 시간 안배를 잘 하셔가지고 꼭 시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소개가 되겠고요. 이게 Elementary Number Theory and its Applications에서 2014년도에 나온 6번째 판. 그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이게 인터내셔널 버전 그 아시아판인 경우에 이렇게도 출판이 되더라고요. 두 내용이 비슷한데 연습문제라든지 좀 차이가 있긴 해요. 내용 중에. 어쨌든 감안하셔서 제가 강의 자료에 반영을 할 건데요. 참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재 구성 주차 강의 내용을 이제 보실게요. 저희가 1학기 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을 봤습니다. 그게 6장이 스페셜 합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 배우는 7장 때문에서부터 보시면요. 이때는 1학기 때 배운 내용은 우리가 따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1주차에.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한 주에 다 몰아서 할 수 없다면 나눠서 뭐 2주차에도 이렇게 좀 하고 3주차까지 뭐 할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주차별로 나눠가지고 1학기 때 내용이 복습되도록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잘 따라오지 못했던 분들도 그걸 보시면서 복습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2학기에 대한 내용은 7장서부터 이렇게 이제 진도가 나가죠. 그래서 곱산술 함수, 곱셈적인 함수에 대한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8장이 크립토 롤러즈라 해서 여기에 이제 뭐 그 고전암호, 대칭키암호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요. 재밌는 이제 그런 파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학적으로 프리미티브 루트라고 하는 개념이 암호에 이제 중요하게 쓰이는데 그 내용을 9장에서 다룰 거고 이렇게 쭉 이제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2학기에 있는 내용을 적절히 분배를 해가지고 전체를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그런 파트 위주로 이제 내용을 다뤄볼 거고 그게 13주차의 본문 강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의 시험을 이제 해서 15주차로 구성했습니다. 15주차 강의 내용인데요. 각 주차별로 내용을 이렇게 박스로 만들어가지고 표로 만들어서 이제 정리를 했고요. 대응하는 그런 절에 대한 내용도 오른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주차에는 강의 소개하고 암호 수학 수강에 필요한 준비 지식, 즉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을 살펴볼 거고요. 2학기 때는 곱산술함수, 곱셈적 함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오일러 파이 함수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2주차에는 아까 이제 잠깐 봤듯이 특별한 그런 그 합동의
이론 내용들을 이제 복습할 거예요. 1학기 때 배웠던 내용 중에서 윌슨의 정리라든지 페르마의 소정리, 그리고 오일러 정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때 오일러 함수를 배웠죠. 이 오일러 함수가 바로 곱산술 함수에 해당이 됩니다. 또 다른 곱산술 함수를 볼 거고요. 메비우스 함수 이런 것들인데요. 그리고 이제 분할에 대한 개념도 살펴보려고 해요. 파티션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까지는 암호 기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립톨로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고전암호, 대칭키 암호, 공개키 암호, 넷색 암호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시험을 볼 거고, 9주차는 원식은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해서 12주차까지 이렇게 보려고 해요. 원식은 프리미티브 루트라고 하는데 개념 무엇인지, 수수들에 대해서 원식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려고 할 거고요. 원식은이 존재하는지, 어떨 때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이산대수 문제들, 소수성 테스트, 원식은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3주, 14주차에 앞에서 배웠던 암호 기법들 이외에 또 공개키 암호 기법들이 또 있어요. 또 공개키 암호 프로토콜들 그런 것들을 13주, 14주차에 보려고 해요. 이게 원시근을 알면 더 내용을 이해하기 쉬워서 이 뒤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말 시험을 15주차에 볼 예정입니다. 교재 구성 및 주차 강의 내용을 이제 보시면요. 제가 이제 그 1학기 때 정수론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 챕터 그에 대한 그런 관계도를 책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 8, 9, 10, 11, 12, 13, 14를 다 명시를 해놓고요. 이게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관계성을 이제 맺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는 정수에 대한 그런 내용들, 2장은 정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연산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수를 구성하는 그런 그 소수들을 살펴볼 거고, 그런 구조들을 어떻게 우리 이해할 수 있는지, 얘가 또 12장에 또 관련이 되어지는데 12장을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4장은 합동에 대한 얘기가 되었고, 5장은 이제 그 합동에 대한 응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6장은 특별한 그런 합동식들을 이렇게 다루는데요. 이거는 1학기에 해당됐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게 합동에 대한 개념으로 넘어오면서 유한집합을 우리가 그 정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특성들을 유한집합 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또는 그 정수는 이제 그 역수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역수가 존재하는 이 일종의 필드라고 그러죠. 체의 개념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유한한 집합의 체를 이 합동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암호에도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사전 지식을 우리가 이제 쌓았던 거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암호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크립톨로지 8장에 나오는데 이 암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프리미티브 루트에 대한 그런 내용을 먼저 알면 이제 좋아서 이걸 이제 학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곱셈적 함수 중에서 이제 메비우스 함수라든지 수의 특성을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도구들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미티브 루트에 대한 응용이라든지 정수의 오도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른 시간을 통해서 이제 다른 과목을 통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쿼드레틱 레지드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런리니어 디어판테인 방정식이라든지 가우시안 인티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목을 통해서 이제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이번 그 2학기 때는 여기 표시된 이 내용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1학기에 대한 그런 복습 내용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할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스터디 방식 일반 사항인데요. 강의를 이제 구성하는 그런 요소들은 이론 강의를 할 거고요. 실습을 할 거고, 토론, 질의응답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이 절에 대한 구성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수학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항상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형태일 텐데, 먼저 수학적인 대상에 대한 그 개념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개념 정의가 우리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추상화된 그런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부터 직관적으로 잘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이제 하기를 이제 추천드리고요. 또 관련된 그런 연습 문제들을 풀어봐서 좀 더 이해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학적 대상을 정의하고 난 다음에요, 이 수학적 대상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죠. 그걸 띠어럼이라고 부르는, 또는 렘마, 다양한 프로포지션을 통해서 수학적 엄밀성을 가지고 정리를 잘 해놓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봐야 돼요. 그게 이제 특성 이해라는 파트로 정리를 했고요. 이런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이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이 절들이 잘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방식에 대한 일반 사항인데요. 질의응답 여러분들 자주 해주시면 좋겠어요. 본인이 모르는데 이렇게 잘 모른다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잘 모르는 거를 체크했다가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보고 응답을 해드릴 거예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게 질의응답을 하는 방법은 쪽지, LMS 질의응답 코너, 이메일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쪽지는 짧고 실시간으로 빠른 대화가 필요하거나 수식이 없고 아주 간단한 그런 경우에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쪽지에다가 수식을 이제 잔뜩 입력하려고 노력하시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LMS 질의응답 코너에는 수식이 있는 경우에 이용하면 좋겠고요. 긴 설명이 필요하다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LMS 질의응답 코너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메일 질문도 환영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포맷을 잘 지켜주셔야 되겠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이메일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메일을 받으면 응답이 좀 늦어질 수 있으니까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형식인데요. 쪽지 제목에다가는 과학번 이름을 이렇게 꺽쇠가루로 해가지고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을 적어주시면 좋겠죠. 질의응답 코너 이용 시 제목도 교재 몇 페이지, 예제 7번 관련, 교재 몇 페이지, 예제 땡땡땡땡 문제 관련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나중에 동일한 궁금증을 갖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학생들이. 그러면 그 질의응답 코너를 먼저 찾아보고 해당되는 그런 응답이 이제 있으면 참조해서 이제 빠른 시간에 풀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제목에도 이렇게 좀 잘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메일 제목 아까 이용하는 방법 얘기해 드렸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질의를 하실 때 본문 내용을 자세히 적어 주시면 좋겠어요. 주어, 목적어, 동사를 명확히 사용하셔서 질문의 내용이 의도가 무엇인지, 질문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제가 좀 파악을 용이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답을 쓸 때도 백그라운드 날리지라든지 이런 거에 기반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시켜서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이런 게 정하기 쉽거든요. 질의를 하실 때는요, 기본적으로 질의응답 코너 LMS에 거기를 검색하시고 동일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궁금증 가질 수 있거든요. 거기 있는 그런 질의응답 코너를 가지고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뭐 특별히 따로 질문해서 응답받는 시간 절약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경우에 없는 경우에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이상으로 아모수학 2학기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